네, 지난번 프레데터 프릭 플러스 리뷰에 이어서 같은 컬러팩으로 출시된 코파 센스 플러스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파 센스와 함께 바로 전작인 20 플러스까지 같이 리뷰를 드려볼 텐데요. 이 코파 센스를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자면 굉장히 대단한 축구화다. 그 대단함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글로벌 브랜드 아디다스에서 축구화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 없이 축구화를 만든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제품을 출시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던 제품인데,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어떤 부분이 별로였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정가는 35만 9천 원. 그 정가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가로 출시된 제품이고, 프레데터 프릭이나 스피드 플로우와 거의 동일한 정가를 가지고 나온 축구화인데, 뭐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기는 했는데 그게 장점으로 승화된 느낌은 아니고, 사실 35만 9천 원이란 정가가 맞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TM4 레전드 같은 경우도 28만 원대 정가가 있고, 심지어 이제 캥거루 가죽을 많이 사용한다는 미즈노에서도 레블라 3가 출시됐었을 때 33만 9천 원. 하지만 그 이후에 레블라 컵이 출시가 되면서 천연 가죽을 더 적게 사용한 버전이 출시되면서 정가가 29만 원대로 낮아졌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없이 전작 대비해서, 전작은 천연 가죽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영역만큼 많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32만 9천 원이었는데, 지금 코파센스는 이 전족부 부분만 캥거루 가죽이 쓰였다고 보시면 되고, 전작보다 가죽은 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가는 더 비싸게 나온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코파센스를 보면 우선은 폼포드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 양쪽 측면, 이 안쪽은 이 부분, 이 측면은 이 부분에 터치포드라는 이름으로 폼포드가 들어가 있고, 뒤꿈치를 보시면 이렇게 6개의 센스포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물결무늬, 그러니까 발등에 프라임 니트와 퓨전 스킨을 이렇게 디자인화 시키면서 물결무늬와 함께 전작과는 다른 가죽의 결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착용감이 어떨까라는 궁금증을 낳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스터드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엑소 프레임이고 지금은 센스 프레임인데, 전반적으로 형상 자체도 코파 센스가 훨씬 더 좀 날렵해졌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 안쪽에 들어간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스터드는 조금 더 부드러운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잘 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만져보면 되게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체중이 실렸을 때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진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퍼의 물결 무늬처럼 1컵에도 물결 무늬가 전반적으로 들어간 그 부분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리고 반달 모양의 스터드가 좀 더 날렵해진 형태를 보여주면서 마치 TM4 레전드 6가 7으로 넘어가면서 아웃솔이 전반적으로 바뀌면서 날렵해지고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졌던 부분을 좀 연상시키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터치포드나 센스포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단한 기술은 아니고 기존에 많이 쓰였던 소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레블라 1이 발매됐을 때 보시면 캥거루 가죽 전반적으로 CT 프레임을 가득가득 넣었던 이 레블라 1을 들 수가 있고, TM4 레전드 6 같은 경우도 전작인 5 대비해서 박음질을 최소화하면서 안에 이렇게 내부 케이지를 넣으면서 일체형 턴과 함께 베이퍼의 착용감을 실현한 그런 TM4를 발매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축구화에 대비해서 코파 센스에 들어간 폼포드 기능은 굉장히 미약하다. 캥거루 가죽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박음질이 없더라도 이런 패턴을 넣어두면 알아서 이렇게 엠보싱 기능이라고 할까요? 엠보싱이 생기거든요. 가까운 예로 들면 웨이브컵에 이런 스티치를 보시면 이렇게 쿠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좋은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고 거기에 알맞는 스티치를 넣어두면 굳이 폼포드를 삽입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쿠션감을 넣을 수 있는데, 코파 센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센스가 감각이라는 의미잖아요. 측면의 터치포드를 통한 감각을 높이고 이 내부의 센스포드를 통해서 뒤꿈치와 전반적인 착용감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아디다스의 이제 의도는, 아디다스의 방향은 이해하겠는데,
착용해보면 실제로 20 플러스 제품이 뒤꿈치가 훨씬 더 발에 잘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 발을 지면에 디뎠을 때 마치 이게 자동으로 딸려오는 느낌 마냥 그렇게 뒤꿈치 홀딩력이 훨씬 좋은데, 센스 포드 없이도 충분한 이 압박감을 통해서 일체감의 착용감을 실현했었던 게 20 플러스 제품이거든요. 근데 코파 센스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발등에 압박감은 주면서 센스 포드를 통해서 전작 대비해서 더욱 뒤꿈치의 밀착력을 기대했었는데, 신어보면 센스 포드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로 무게 한번 비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275 기준 코파 센스의 무게는 무려 260g입니다. 자, 260g인 코파 센스를 두고 다른 축구화를 모두 비교를 해볼게요. 코파 20 플러스 제품은 245g, TM4 레전드 6는 250g. 자, 레뷸라 1 같은 경우는 캥거루 가죽이 많이 쓰인 레뷸라 1 같은 경우도, 자, 웨이브컵 레전드 242g, TM4 레전드 4 엘리트 제품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인조 가죽이 전혀 없고 280 사이즈거든요. 280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코파 센스와 그냥 4g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280이고 275 사이즈니까. 자, 메두사 3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156g입니다. 이번에 사실 코파 센스 같은 경우는 20 플러스 다음 버전이기 때문에 완전 풀체인지 된 모델이거든요. 근데 아디다스가 이 제품을 개발했었을 때 아예 메두사 3 엘리트처럼 천연 가죽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50g, 물론 270 사이즈긴 하지만 150g대를 유지하는 정말 경량화된 축구화로 발매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TM4 레전드 7 같은 경우도 거의 TM4 레전드 사상 최초로 베이퍼와 거의 비슷한 무게를 보여줬을 만큼, 물론 아웃솔의 내구성을 약간 포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웃솔의 무게를 굉장히 대폭 낮추면서 무게를 경량화했던 그 TM4 레전드 7이었고 실제로 프로 선수들이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코파 센스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코파 센스 플러스를 신는 프로 선수를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코파 2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발볼은 꽤나 넓게 나와 있어서 신고 나면 발 쪽 부분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좁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끈이 없는 축구화이고, 이 두 개의 라인은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퓨전 스킨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3선까지 그 기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전반적으로 발을 압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전작에 빨간색을 신고 실착을 했었는데 한 쿼터를 신다가 도중에 갈아 신을 만큼 이쪽 부분이 발이 되게 저려오거든요. 그 압박감은 코파 센스에서는 약간 더 나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발등을 압박하는 건 동일하고, 그리고 그냥 잠깐 사이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3선을 넣을 때 그냥 이렇게 넣지 말고 아디 파워처럼 실리콘 소재를 좀 이렇게 삽입을 해주던가, 프레데터 19 플러스 같은 경우에 3선에다 패턴을 좀 넣어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립력이 생기기 때문에 좀 좋거든요. 제가 따로 커스텀을 한번 해볼 예정이거든요. 좀 끈적한 소재로 컨트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터치포드가 크게 장점이 없고, 이렇게 물결 무늬의 패턴은 어떤 이전작의 20 플러스 제품의 이런 스티치의 기능성도 전혀 없으며, 왜냐면 2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그어져 있는 패턴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나이키의 플라이 와이어처럼 신고 나면 발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밀착해주는 그런 착용감을 실현해주는 패턴인데, 이번 코파 센스의 그냥 컨셉이 물결 무늬처럼 박스에도 그냥 이렇게 물결이 되어 있거든요. 한 물결 무늬로 되어 있는데 그닥 그냥 발등에 전작보다 압박감이 덜한 부분 말고는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무게는 더 무거워졌으면서 정가는 3만원이나 더 비싸게 나온 이 코파 센스, 사실 프로 선수들이 많이 신지 않는 이유도 얼추 짐작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코파 센스 다음 버전이 유출된 사진이 이제 나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면 코파 센스에, 그러니까 터치포드가 인사이드에 더 많이 들어간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파 센스 플러스의 기능이 터치포드가 그냥 안쪽에 하나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들어간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코파 센스 다음 버전은 좀 더 컨트롤에 특화된 축구화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코파 센스에 좀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라면 이 다음 버전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버전과 비교를 해보시고 다음 버전이 더 좋으시면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겁게 나온 무게, 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압박감과 함께 전작 대비해서 좀 더 편해진 건 맞지만 홀딩력은 전작 대비해서 더 떨어졌고, 축구화 전반적으로 크게 특별한 기능이 딱히 보이지 않는 굉장히 좀 밋밋하게 출시가 된 제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코파센스는 추천드리지 않고 이거 대비해서 가격대나 무게가 훨씬 더 가벼운 천연가죽 사일로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코파센스 리뷰를 마치고 또 다음 축구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